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이제 4일날 방송했을 때 이제 바닥을 찍고 사실 여기서 한번 다시 바닥을 좀 테스트를 한 이후에 일단 지금 반등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게 A, B, C로 해서 빠질 건지 아니면 전고점을 넘어서서 돌파가 될 건지 이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사실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사실 가봐야 알긴 합니다. 정확하게는 가봐야 알기는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사실 좀 간단한 것들 다 차트들 살펴보고 이제 투자를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 강도, 최근엔 그냥 이제 사실 트레이드 자체에만 집중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200 대비해서 이제 가중치를 줬을 때 100이면 결국 코스피랑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 100보다 위면 코스피보다 강했다, 낮으면 코스피보다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대다수 섹터들보다 사실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있는 게 그래도 이제 전기전자, 증권 정도, 건설 정도 최근 기준 좀 상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 코스피를 하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가, 그래서 추세는 쭉쭉 다 참고사항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대 강도의 가장 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 때 이제 매수를 하고 상대 강도가 상당히 높을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겁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는 매도를 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하락 왔을 때 이럴 때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 강도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다 최소 코스피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아웃퍼폼이 나오는 거죠. 이제 상대 강도로. 그래서 트레이드 할 때 내가 어느 섹터를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이제 결국 상대 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급 쪽 살펴보면은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이제 S&P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 롱 포지션이 소폭 감소가 됐고요. 이제 숏 포지션은 좀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전히 사실 금리를 대비하면 비싸긴 합니다. 네, 비싸면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가긴 하죠. 지금은 사실 밸류보다는 그냥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 최근 반등은 일단 외국인 선물이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물은 매수세가 강하지 않은데 좀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소폭 샀고 선물은 사실 크게는 움직이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실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제일 큰 포인트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정부 쪽 자금이 코스닥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33.3조 정도 되면서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갈아치운 게 맞죠. 그렇죠. 제일 또 갈아치우면서 증시를 좀 올라가는데 요인을 주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결국 차트 설명하기 앞서서 결국 사실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를 사실 좀 정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어떻게 투자를 할까? 이제 결국 펀더멘탈로 볼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채권 쪽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매크로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채권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기본이 2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단기가 중요할까요? 장기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장기 뷰가 중요합니다. 이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고, 국채 발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예대율 이런 게 SLR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선물을 하면서 할 거면 다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물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가는 거면 긴 시계열이 필요하고,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나 원자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 단기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항공 같은 데가 아닌 이상 WTI가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사지 기름이 필요해서 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펀더멘탈로 볼 수가 있고,
얘도 뭐 매크로로 볼 수 있고요. 사실 투자를 할 수 있고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압도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맞습니다. 이게 제가 뭐 세 개 다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보고 실제로 적용도 해봤지만 돈을 벌어다 주는 거는 사실 기술적 분석이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뭐 비교가 안 되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한다는 가정이긴 하지만 그럼 결국 기술적 분석에서도 전략이 또 나눠지게 되게 됩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또 봤을 때 결국 뭐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유명한 추세 추종이 있고요. 그냥 추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평이 됐든 뭐 기준선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세 추정이 있고 이제 평균 회귀가 또 있어요. 이제 약간 역투자에 더 가깝죠. 이게 역발상 보통 역발상이라고도 하고 이게 약간 평균 회귀가 전략이 있다. 그래서 뭐 이격 같은 게 이제 다시 되돌아올 거야. 아니면 너무 올라가면 결국 빠질 거야. 너무 빠지면 결국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이제 민 리버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평균 회귀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이제 여기서 사실 이 두 개를 겹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추세를 추종하는데 여기서 이제 풀백이라고 합니다. 보통 풀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평균 회귀가 오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한번 뺐다가 올라가는 그 요 빼는 영역에서 매수를 하는 걸 이제 풀백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략을 정해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실 손절 라인도 다 달라지고 추세 추정들이 보통 손절이 제일 짧고요. 그러니까 길고요. 손절이 깁니다. 길어야 돼요. 왜냐면 추세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사실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손절 라인이 뭐 여기가 추세 초반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좀 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좀 작죠. 보통 추세 추종은 평균 회귀가 레버리지가 제일 큽니다. 왜냐면은 난 이 변곡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백도 결국 사실 살짝 변곡이죠. 아니 여기서 이렇게 변곡을 노리는 투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좀만 틀려도 틀린 거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좀 짧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좀 큽니다. 그래서 승률은 여기가 높고 손익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날리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버냐 해서 손익비는 여기도 높아요. 이게 사실. 근데 이제 그 한 번 날릴 때 퍼센트가 많이 크게 날아갈 수 있겠죠. 이제 평균 회귀가 근데 이제 평균 회귀가 사실 손익비는 더 커요. 이제 잘만 벌 때는. 근데 이제 승률은 조금 더 낮긴 합니다. 이게 평균 회귀가. 근데 이제 사실 그 평균 회귀도 이제 어떤 평균 회귀냐 이거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엄밀하게는 보통 반대긴 하겠네요. 사실. 근데 이게 전략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긴 한데 보통 여기가 승률이 조금 더 높긴 하죠.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조금 이게 사실 전략의 디테일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 풀백이긴 합니다. 이게 추세를 보면서. 그래서 일단 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냥 요즘엔 제가 트레이딩 뷰를 많이 써가지고 그냥 트레이딩 뷰로 보죠. 이제 그래서 뭐 결국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지표들을 설명을 드리면 뭐 초록색이 12 2평 이제 EMA 이제 이동 평균을 좀 지수 가중시킨 거고 보라색이 26 연두색이 그러니까 주황색이죠. 주황색이 이제 51 51 2평 이제 요게 22 볼린저 요게 이제 44 볼린저 요건 이제 26 거래량 이동 평균 이제 이게 뭐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이게 이격도입니다. 이격도 사실상 26 이격도예요. 26 이격도. 이거는 12 2평이랑 26 2평의 거리를 이제 추세화 시킨 겁니다. 뭐 간단하죠. 그냥 결국 이 파랑 색깔, 초록 색깔이 됐을 때는 롱 추세고 빨간 색깔이 되면 이제 숏 추세인 겁니다. 지금은 이제 결국 속도, 이제 이격도가 이제 0 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격도 0이 있으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클 구간이거든요. 위든 아래든 튈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 내일의 추세가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추세는 결국 롱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풀백으로 내려가는 추세에서 여기서 맞고 내려갈지가 지금 정해지는 그런 영역이다. 여기서는 계속 맞고 내려왔단 말이죠. 이 51평을 뚫지 못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뚫고 가느냐 못 뚫느냐가 사실 지금 이제
이 긴 추세를 결정지을 상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금도 똑같죠. 금도 이제 50일 이평에서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상당히 클 것 같고, 여기는 지금 내려가는 추세에 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볼린저 하단이 둘 다 닿여 있어서 여기서 찢으면서 밑으로 뚫릴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스코인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여기는 올라가는 추세에서 확실히 올라가는 좀 힘이 잠깐은 약해지고 있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추세는 맞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2병도 돌파는 했고, 근데 이제 좀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약간은 불안 요인이다, 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 뭐 제일 요즘 핫한 WTI 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사실 이격도도 그렇고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지금도 조금 약간 힘은 내려오고 있다. 근데 이제 추세는 또 올라가고 있긴 하다. 이제 어찌됐든 계속 이 평을 타고 가고 있긴 하니까요. 이제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똑같죠? 요때부터 다시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오긴 했다. 근데 이제 요게 꺾이면 팔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추세가 이제 여기서 초록빛이 나왔는데 다시 밑으로 꺾이면 이제 바로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올라왔어요. 이평 위로도 올라왔고 이격도 벌어지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하게 살짝 고개는 들은 정도, 뭐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 추세가 확실하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누워 있잖아요. 지금 이격도 그렇고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가가 그냥 지지부진하게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4일 반등 이후에부터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개별 종목들 살펴보면, 뭐 삼성전자 뭐 똑같죠. 이제 고개를 살짝 들은 모습. 그러니까 매수는 딱 요 정도에 할 수 있었겠죠. 요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았겠죠. 이제 속도도 올라가고 위치도 26 이평에 올라서는 요때가 뭐 사실 26 이평에서 조금 약간을 떨어지면 매도하는 요 정도에서 손절 걸고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도 뭐 똑같겠죠. 요 정도 라인에서 돌파될 때 매수를 하고 지켜보자. 여기 다시 저점 뚫리면 팔자. 이런 마인드로 매수는 할 수 있었겠고, 여기서 다시 속도 떨어지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뭐 현대차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겠죠. 현대차는 이제 요날 정도 매수를 했을 것 같고, 이평에서 살짝 빠지면 여기도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요 정도 라인이 저희 뚫리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크게 돌파가 될지 배팅과 뚫릴지 배팅인데, 롱을 일단 칠다고 한다면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겠죠. 여기가 뚫리면 나는 판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하향 추세고, 뭐 아직까지 매수 시그널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여기 볼린저도 두 개 쳤으니까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속도가 아직 받쳐지지 않는데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굳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굳이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낫겠다. 근데 이제 뭐 공격적이라면 뭐 사실 여기서부터도 매수는 할 수 있었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기로는 매수를 한번 할 수 있었겠다. 근데 이럴 때 터치하고 빠질 때 바로 팔아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샀으니까 뭐 먹을 룸은 있단 말이죠. 이제 먹고 바로 팔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반등할 수도 있겠네 라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볼린저도 모여 있죠. 결국 요 정도 손절 잡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볼린저 모여 있죠. 위아래로는 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속도도 없고 지지부진하다. 이거 그냥 지켜봐야 되겠죠. 추세가 바로 설 때까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지부진하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굳이 뭘 하지 말자. 지켜보자. 변동성도 작고 뭐 굳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굳이 위아래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베팅을 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하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고 있는 추세죠. 사실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겠죠.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요 땡땡땡땡은 이제 표준 편차, 2표준 편차가 넘어가 있는 영역입니다. 밑으로는 2표준 편차가 내려가 있는 영역. 이제 여기서 뭐 굳이 정리를 한번 이렇게 땡땡땡땡이 끝나는 영역에서 정리를 한번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적어도 여기도 똑같은 거죠. 땡땡땡이 끝나는 여기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뭐 거의 최고점에서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땡땡땡땡 끝나는 저거에서 매도를 하면 여기서 뭐
거의 바닥에서 정리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뭐 여기도 땡땡땡땡 끝날 때 여기서 거의 최고치 근처에서 매도가 되겠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 트라이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를 뚫리면 매수를 하자 정도 트라이는 가능한 지점이다, 이제.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짧으니까 이렇게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게 퍼센트가. 이제 이 정도 손절 라인 먹고 돌파가 되면 이제 크게 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로 갈 수는 있겠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민 리버팅에 가깝습니다. 이제 평균이 회귀될 거야. 이제 극단값은 돌아오는 거야. 이제 그런 거죠. 극단값은 돌아오는 거야. 이제 똑같은 거죠. 극단값은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런 거죠. 평균 회귀에 가깝습니다. 똑같은 거죠. 극단값은 결국은 여기서 과열은 오지만 결국은 내려오는 거야. 이제 이런 거죠. 극단값은 결국 또 올라오는 거야. 이제 요 정도, 그냥 평균 회귀 정도. 그러니까 어떤 평균 회귀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보통 평균 회귀가 승률도 높긴 하죠. 이제 아까 제가 반대로 설명드렸었는데 잠깐.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길게 하면 사실 근데 추세 매매가 더 승률이 높을 수도 있어서 이제 아까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 손절 라인과 자기 전략을 얼마나 매칭을 잘 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손절 라인만 좀 넓혀면은 추세 매매가 더 승률도 좋고 그렇게 하는데 다만 레버리지를 작게 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의 문제인 거죠, 이제 사실.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저는 사실 민리버팅보다는 이제 평균 회귀보다는 추세 매매, 트렌드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이제 그게 더 안전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본업이 이제 이쪽이 아닌 이상 사실, 네,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맞지 않나? 추세 매매는 이제 긴 추세를 그냥 쭉 먹다 보니까 뭐 그게 더 적합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가 됐든 아무튼 메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건 관망하자. 오히려 하방이면 하방 추세에 더 가깝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결국 나의 전략을 정해보자.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 뭐 이런 거죠. 올라간 추세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내가 먹을까? 뭐 저처럼 이제 민 리버팅 하는 사람들은 쭉 먹고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합니다. 또 쭉 먹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시 또 쭉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숏을 칠 겁니다. 숏 쭉 쳐서 먹고 다시 또 롱으로 먹고 숏으로 먹고 롱으로 먹고 숏으로 먹고 잠깐 또 롱으로 먹고 또 숏으로 잠깐 먹고 또 롱으로 먹고 숏으로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쉬겠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니까 쉬다가 여기선 또 롱으로 먹고 이렇게 가는 게 그죠? 그럼 뭐 본인의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평을 볼래? 만 이제 이격을 볼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격이죠. 이격을 볼래? 아니면 이제 추세 지표를 볼래? 이제 이거는 내가 얼마나 화면을 자주 보느냐, 어떤 타임 프레임을 보느냐, 그리고 얼마나 손절을 넓게 하느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이제 진짜 투자가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